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수철이라고 하고요. 웨이브 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지금 박수철이라고 하고 루바토랩의 모두의 연구소의 루바토랩의 준섭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딥러닝은 한 3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개발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그 딥러닝의 흐름에 말려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오토리그레시브, VA, 플로우, 겐 등을 비롯한 이런 생성 모델을 다루고 있고요. 예, 음악 좋아하고 운동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웨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생성 모델로서 가장 유명한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 웨이브넷, VQVA, 그리고 멜렛, 그리고 스파스 트랜스포머 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새로 막 생성 모델로서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웨이브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 데이터는 간단히 말하면 소리를 디지털화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리는 그 음악은 그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에 있는 쇼팽의 에뛰드 OP 25번 넘버 원인 A 플랫 메이저 곡이죠. 이런 소리의 진동이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좀 짧은 구간에 대응되는 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더 짧은 구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짧은 소리가 이런 파형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파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펙트로그램은 무엇이냐? 스펙트로그램은 그 웨이브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런 푸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한 것이죠.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짧게 가져오면 그것을 해닝 윈도우와 같이 곱해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비분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프레 변환을 하면, 디스크리트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시메트릭한 스펙트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한 사이드만 이렇게 값을 취해서 이렇게 세로 눕혀서 스펙트로그램을 나열해주면 스펙트럼을 나열해주면 스펙트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멜 스펙트로그램은 무엇이냐? 멜 스펙트로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정보가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어서 이렇게 좀 로그적으로 듣는 그런 우리의 청각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그 함수를 이렇게 반영한 멜 필터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아래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넓은 영역적으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을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생성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무엇이냐? 현재 시점까지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한 단계 앞에 미래 시점의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확정된 값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그리고 샘플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라면 그 바로 앞에 미래 시점의 데이터 하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것을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려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그리거나 예측하거나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어떤 실수값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 X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요소를 재규적으로 꼬리에 물면서 체인 룰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히 프로덕트 곱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웨이브넷을 예로 들겠습니다. 웨이브넷은 이렇게 어떤 다일레이션 컨볼루션을 이용한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먼저 맨 아래는 웨이브 샘플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웨이브 데이터 하나하나 샘플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히든 레이어, 마지막은 아웃풋으로서 그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을 나타내는 아웃풋 값입니다. 그래서 1D 컨볼루션 합니다. 그 음악 그 신호는 시퀀셜이고 원 디멘전이기 때문에 1D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 랭스는 여기서 2고 다일레이션은 1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가 진행하면서 컨볼루션을 해서 위로 보내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일레이션 2. 그래서 필터가 둘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두 칸씩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4칸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8칸. 이렇게 쪼개져서 컨볼루션을 하면 좀 더 리셉티브 필터가 한 샘플에 관여하는 리셉티브 필드가 길어지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력 값을 토대로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해서 다음 샘플들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공간 동안 악상의 변화가 상당히 심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컨디셔널로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출력으로 내보낸 거죠. 컨디셔널을 안 줬다는 것은 언컨디셔널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읽을지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샘플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출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데 그냥 이렇게 애들이 뭐 한 살 반 정도 먹은 애들이 이렇게 옹알이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웨이브넷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롱텀 디펜던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샘플 단위로 하나하나 예측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프레임 단위의 의존관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VQVA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VQVA는 그 웨이브를 인코딩 해야죠.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 블럭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VA를 적용해서 먼저 인코딩을 하고 다시 웨이브넷 디코더를 통해서 웨이브를 다시 출력하는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런 LSTM이나 웨이브넷 같은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적인 모델에서는 포스테리어 컬랩스라고 그런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인코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VQVA에서는 디스크리트 베리어블로 Z 베리어블을 이렇게 인코딩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데요. 먼저 프레임이 있으면 걔를 인코더, 컨볼루션 블럭을 통해서 어떤 Z 스페이스의 Z 베리어 한 점으로 인코딩하고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 마련했던 트레이너블한 코드북 벡터들 중에서 테이블이 있고 그 벡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한 점을 골라서 그 점에 해당하는 것을 디코더 웨이브넷에 보내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그 리컨스트럭션은 원래 정답에 해당하는 웨이브를 잘 생성하도록 로그라이클루드를 높여주는 것이죠. 로그라이클루드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코드북 에러텀이 추가돼서 코드북의 벡터들이 그 인코딩된 Z 베리어블을 좀 더 가깝게 가져가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인코딩된 그 베리어블이 코드북의 벡터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학습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웨이브넷의 결과보다 훨씬 이렇게 거시적으로 안정된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고 뭐 악상의 변화가 큰 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피치입니다. It's never been in their songs on a design. Opens and dumber than Anson. Replying in Residence 1-1 by Ronomus. That's descendants by hearing till top. 예, 중간중간 이렇게 뭐 어떤 단어들이 들리긴 하는데 크게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뭐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건지 뭐 원래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걸 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스파스 트랜스포머입니다. 예, 트랜스포머가 언어 쪽에서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시퀀셜의 모든 데이터에다가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음악 쪽에도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걔네들을 키와 쿼리를 뽑아내서 밸류도 뽑아내고요. 그래서 쿼리를 각 키와 다 프로덕트 시키고 그 결과를 스코어로 활용해서 그리고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웨이티드 썸을 할 수 있는 웨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어텐션 컨텍스트를 만들고요. 그를 통해서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편성해 보게 됩니다. 뭐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요. 그로부터 샘플링해서 그 다음 샘플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웨이브넷과 같은 구조이지만 그 네트워크가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전에서 트랜스포머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오디오는 1초에 16,000에서 48,000 샘플이나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 한 뭐 100 정말 길어야 몇백 그런 글자 그런 것에 최적화된 그런 네트워크라서 그래서 어텐션을 뭐 좀 띄엄띄엄 해주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까운 곳에서는 촘촘하게 그런 정보를 가져와주고 그 먼 곳에서는 이렇게 스파스하게 가져와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식으로 키를 만들어주고 쿼리를 날려서 스코어를 계산해주고 각각 웨이트 썸을 해서 어텐션 컨텍스트를 만들고요. 그로부터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샘플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좀 이게 음악 샘플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렇게 한 샘플 한 샘플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웨이브넷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렛입니다. 멜렛은 아까 전에 봤던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웨이브넷과 스파스 트랜스포머는 웨이브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비해 여기서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죠. 멜 스펙트로그램이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네모 상자처럼 생겼다면 가로 방향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각각 그 LSTM을 돌려서 그 컨텍스트를 가져와 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그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화살표 방향이 가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런 롱텀 디펜던시를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해상도가 작게 제너레이션 해주고요. 점차 해상도를 높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아무래도 웨이브에 비해서 정보량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더 롱텀 디펜던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임 축으로도 타임 악시스로도 이 단위가 줄어든 상태라서 그런 더 좋은 이렇게 소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And who could buy hair without a conscious of the room, those strange decided to, and some certain of the house. He had practified, but he was so disaperiod on the 10th. 예, 이것도 그러니까 막 LSTM 초기에 많이 시도되었던 그런 소설 같은 거를 보면 막 부분적으로 말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런 소리 스피치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그런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로서 소리를 합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좀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이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그런 복잡한 분포를 가장 왼편에 보시는 그런 간단한 분포로 이렇게 비선형 변환을 하고요. 논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 디코딩 할 때는 그 간단한 분포에서 샘플링하고 그 복잡한 분포로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나 사운드를 얻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이스, 리얼 MVP, 글로우 이런 모델이 있는데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쪼개요. 그래서 하나는 XA, 하나는 XB 이렇게 명명한다고 하면 XA는 그 다음 레이어로 YA로 바로 보내고 XB는 XA에 어떤 논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SXA와 BXA 이런 함수값을 각각 곱하고 더해서 YB로 전달하게 됩니다. 예,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커플링 레이어라고 합니다. 커플링 레이어의 포워드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백워드 과정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X가 Y로까지 그 인버터블한 트랜스폼을 만들게 되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이 플로우 라인을 그대로 포워드 진행했다가 인버스, 백워드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다시 보면 그 커플링 레이어를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마지막에 G 베리어블 뽑아서 간단한 분포로 이렇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는 G 베리어블에서 간단한 분포에서 샘플링 한 다음 점차 그 커플링 레이어를 백워드 방향으로 보내서 복잡한 분포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나온 이미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글로우 이쪽을 보면 좀 걔네 비견될 정도로 꽤 고해상도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플로우 시큐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하는 그런 번역에 대해서 번역을 이전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행했다면 한 번에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처음엔 소스를 여기 아인, 훈트, 란테펙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게 독일어 같은데 한 마리의 개가 뛰어왔다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스 인코딩을 하고요. LSTM이나 뭐 트랜스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og runs away 이 영어 문장은 VA를 통해서 인코딩을 해서 G 베리어블을 얻고요. 그 G 베리어블을 플로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노멀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 그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내고요. 병렬적으로 모든 악시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네트워크를 인버스 쪽으로 보내서 다시 포스테리어를 얻고요. 그 포스테리어를 아까 전에 말했던 VA의 디코더 단으로 보내면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얻고 그 아웃풋 프로버빌리티에서 샘플링하면
병렬적으로 그 번역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라운드 트러스를 기준으로 나쁘지 않게 번역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제가 멜플로우라고 해서 그런 아까 전에 오토 리그레시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순차적으로 디코딩해서 이렇게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아놀드 셴비르크라고 현대음악 작곡가 스타일의 이데아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영감이란 교향곡 전체가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약간 자기 잘난 체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요. 뭐 이게 아예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떤 작곡가가 곡을 쓰는 데 있어서 한 점 쓰고 그 한 음 쓰고 그 음에 따라서 그 다음 음을 쓰고 이런 식으로 작곡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뭉탱이 져서 이렇게 블록 져서 이렇게 악상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한 곡 전체에 해당하는 어떤 중심 악상을 떠올려서 그 중심 악상을 기반으로 전체 흐름을 만들어내고 세부적인 그런 구조를 짜고 그 세부적인 구조 안에서의 또 더 세부적인 음들과 화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은 이런 어떤 패러다임에 좀 걸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한 번에 짜내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을 그런 멜 스펙트로그램에 적용해가지고 멜 스펙트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프리퀀시 타임 축으로 이렇게 있으면 먼저 원바이원 원디 컨볼루션을 하고요. 그건 셔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스플릿을 하고요. 그것을 XA와 XB로 나눠서 한쪽에는 XA는 바이디렉셔널 에레이 시스템에 보내서 논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고 다음같이 다른 블록에 그 결과를 더하거나 곱해서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여러 블록에 걸쳐서 하였고요. 그 결과를 들어보면 이거는 바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라티타랑 소나타 그 곡을 학습시켜서 만든 겁니다. 아직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상태 정도는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unconditional 스피치입니다. LS 스피치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요약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좀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또 음악이나 어떤 드라마의 뭐 그런 뭐 옛날에 M 드라마 같은데 막 그런 데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공포스러운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또 한 가지의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웨이브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 데이터 양이 풍부해서 나아가서는 미디에 비해서 그렇게 데이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 유튜브의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서 새로운 음악을 충분히 굉장히 많이 다량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디에 상대적 그런 데이터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로그램, 멜 스펙트로그램은 인간의 그런 인지 방식과 적합하도록 그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그런 인과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뒤로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말하고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다르게 전체 그 샘플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세부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샘플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G 스페이스에서 한 번에
샘플링해서 플로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한 번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아까 전에 볼 수 있었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